직업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그래도 좋아하는 일이 돈이 좀 적더라도 하고 네. 싶다. 저에게는 좀 첫사랑이자 짝사랑 같은 느낌이에요. 저 혼자서 복싱을 쫓아갔고 복싱은 제 곁에 있진 않았고 4학년 2학기 때는 맨날 울었던 것 같아요. 강제 이별이라고 해야 되죠? 평범한 일상이 만드는 시너지 평상시, 저는 김연경입니다. 오늘 평상시 그 첫 번째 시간 함께 해볼 텐데요. 주제는 정말 사랑했던 일과 이별하는 방법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지만 저는 일과 나 사이에서도 충분한 이별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만나볼 분은 첫사랑 같았던 일과 진한하고 험난한 또 치열한 작별 과정을 거쳤다고 해요. 어떤 일과 어떻게 이별을 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주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를 하게 된 신진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어가지고 저희가 많이 긴장할 수도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뷰를 하기 전에 What's in my bag이라고 간단하게 일과 관련된 소지품을 좀 준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두 가지를 챙겨왔는데 첫 번째는 오, 색감이 엄청나게 선명한데 이거 뭔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여기 인천 2014라고 써진 건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선수들이 직접 끼고 시합을 했던 글러브거든요. 어떻게 받게 된 건지. 제가 이때는 인천 소속 선수였어요. 근데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을 하게 됐는데 제가 아시안 게임을 나가지는 못하고 시합 도우미로 나가다가 이제 글러브를 선물 받아서 네, 저도 이거를 이제 운동할 때 많이 끼고 이용을 했습니다. 뭔가 냄새도 향기롭고 되게 반질반질해요. 되게 보관 잘하셨나 봐요. 이거 근데 경기할 때 쓰시기 되게 아까우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시합 바로 전이나 그럴 때만 약간 기운 받으려고 쓰는 거구나. 네, 맞아요. 두 번째 물건은 명찰이라고 할 수 있는 직원증입니다. 아주 직접적인 이런 정보가 담긴 명찰인데 어떤 물품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운동선수를 그만두고 나서 성균관 대학교 체력증진센터라는 곳에 취업을 했어요. 네네. 그때가 25살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대학생이라서 저랑 비슷한 나이대가 많아서 근로학생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차장님께서 직접 명찰을 달고 다녀라 라고 하시면서 제작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직원분들은 직함이 담긴 명찰을 안 차고 다니셨던 건가요? 네. 교내에서 유일하게 저 혼자 차고 다녔어요. 진짜? 이걸 그래서 소중하게 챙겨 오셨군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두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저는 보시다시피 체육의 길을 걸어왔고요. 어렸을 때부터는 이제 복싱 선수 생활을 하였고 대학교 특기자까지 복싱 선수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똑같이 체육계의 길로 갔는데 성균관대학교 체력증진센터라는 곳에서 관장직을 맡아서 체육시설 관리자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거 소개를 들으니까 또 생각이 난 게 네이버에 본인의 그 직업 정보를 직접 등록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뭔가 What's in my bag 한 거 보니까 되게 자기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도 엄청 있으신 것 같고 자기 PR을 굉장히 잘하시는 요즘 시대에 굉장히 잘 맞는 인재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또 듣기로는 면접도 계속 붙으시더라고요. 뭔가 이게 여기서 약간 요인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기 어필이나 자기 PR 혹은 아니면 직업에 대한 어떤 노출 욕구 같은 게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운동선수는 유명할수록 네이버에도 등록도 되고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알게 되잖아요. 네. 사실 제가 엄청 훌륭한 선수는 못 됐지만 이런 게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대학원에 지금 재학 중이에요. 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거기서 이제 홍보나 PR 같은 경우도 배웠는데 이제는 본인 PR이 네. 중요한 시대다 네. 해서 네, 이게 기회다 싶어서 네, 제 소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학원 전공은 그렇게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설정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대학교 체육센터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교수님께서 스포츠 해설위원 쪽을 추천을 해주셔서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쪽으로 네, 오. 진로를. 근데 뭔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했을 때는 바로 해설이 생각이 나진 않거든요. 지금 배워보시니까 어때요? 뭔가 해설위원을 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나요? 하필 제가 딱 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코로나19가 터져서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네. 변경이 된 거예요. 제 부족한 면에서 많은 걸 채우기는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다가가는 네, 그런 길이 아니었나. 네. 다른 길을 모색하시면서도 크게 보면 또 한 길로 이어지는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잠깐 새끼로 샜지만 복싱을 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친구랑 같이 다이어트랑 호신술령 한번 체육관에 가보자 해서 동네 체육관에 가게 되었어요. 복싱 선수를 육성하는 체육관이었는데 운동하는 걸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정도는 해봐야겠다. 쟤는 이겨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살이 좀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네. 그래서 더 재미를 붙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같이 했던 친구는 어떻게 됐나요? 다이어트도 성공했는지 아니면은 운동을 계속 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그때 같이 했던 친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운동의 길을 걷진 않으셨구나. 뭐 위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랬구나. 네. 여기 저희 직원분이 같이 계신데 이 직원분이랑 또 친구분이시거든요. 그분 여전히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계기로 일에 대한 시작을 잡게 되셨구나. 네. 오늘 그래도 소질이 있으셨나 봐요. 소질도 없고 부모님이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왜 맞는 운동이냐 하필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셨고 부모님을 설득하려면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흥미로 시작한 거에 비하면은 일로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기는 진짜 쉽지 않은 직업인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사실 한 대 맞기도 경험하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 길을 계속 걸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게 된 어떤 복싱의 매력 같은 게 있으셨어요? 저희들 조금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느낌이 있어서 항상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내가 해보고 싶은 걸 선택하고 너무 재밌고 이 길이 가고 싶다 이렇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처음으로 주체성을 발휘했던 선택이 복싱이었구나. 네, 그래서 그 길로 계속 가게 되고 관장님께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계속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되게 하려면 되게 이런 타이밍 같은 거나 옆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 같은 게 착착착착 맞아 떨어지는 되게 빛나는 순간이 가끔씩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걸 진주님이 되게 명석하게 팍 잡으셨던 것 같아요. 직업으로서의 복싱과 어떤 관계이셨어요? 어떤 사이셨어요? 저에게는 좀 첫사랑이자 짝사랑 같은 느낌이에요. 첫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쵸. 그렇다시피 제가 운동을 오래 하고 또 열심히 했지만 운동으로 인해서 성공을 한 것 같지는 않고 또 짝사랑이다라고 한 건 저 혼자서 복싱을 쫓아갔고 복싱은 제 곁에 있진 않았고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얘기를 하실 때 느껴지는 되게 씁쓸한 마음이 있는데 처음 직업을 가지기로 하고 그걸 막 이렇게 긴 세월 10년 동안 하는 건 진짜 쉽지 않은 일이라서 잘 해오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복싱의 입장에서도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진주님이 여러 상황 때문에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짝사랑의 어떤 일방적인 관계라기보다 쌍방의 관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럼 그 복싱을 했을 때 진주님은 주로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인내심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복싱이란 종목 자체도 체중도 빼야 하고 또 휴일도 없고 또 복싱이 헝그리 운동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집에서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통금 때 몰래 담 넘어서 아르바이트 하러 돈도 벌러 가고 그래야 왜냐면 식비가 해결이 되니까 네 그렇게 많이 했고 또 보통 운동은 1등 선수를 많이 대우를 해주잖아요. 그게 맞는 거고. 그래서 전 약간 뒤에서 많이 보조를 했던 선수였었어요. 그래서 모든 게 좀 인내의 순간들이 아니었나. 인내라고 하셨지만 그 일을 하는 진주님이 외로운 사람이었겠다는 생각이 너무 맞아요. 드는 거예요. 그럼 아르바이트를 그 어릴 때도 하셨던 거죠? 네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했었는데 그때는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많이 그러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단지를 그때 뭐 한 장당 50원, 30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장면이 엄청 추운 겨울에 전단지를 막 나눠드리고 전단지를 붙이는 것도 하고 이러고 손이 베인지도 몰랐어요. 너무 차가워서 막 피로 전단지가 물들고 그 다음에 드디어 오늘 끝났다 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는데 돈이 없어진 거예요. 어떡해. 그날이 아직까지 생각이 나요. 돈이 없어졌어요?
아,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 길이 진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때가 진짜 어렸을 때였는데 기억에 많이 남고 또 대학생 시절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땐 네. 그래도 서빙이나 뭐 이런 종류를 했어서 엄청 힘들다라고는 못 느꼈었던 아니, 것 같아요. 오죽하면 서빙이 지금 덜 힘든 알바라고 얘기할 정도면은 진짜 열심히 이제 생활하셨던 것 같은데, 원래 제 다음 질문이 이 직업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였는데 그 직업 하나만으로는 충분히 이제 뭐 식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반대를 하셨는데 대신 너가 실업팀 말고 대학교에 들어가라 라고 하셔서 제가 대학교 선수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장학금을 4년 동안 받기는 했어요. 와.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 먹고 뭐 친구 만나고 할 그럴 돈 정도. 진짜 열심히 살았네. 운동하면서 장학금까지 받기는, 저희는 뭐 장학금도 안 받고 운동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렵게 쟁취를 했던 직업이었는데 그 직업과 이제 지금은 이별한 상태인 거잖아요. 네. 그 이별의 과정, 뭐 이별을 선택했던 순간이 어땠는지 조금 들어보고 싶어요. 대학교 4학년 정도가 되면 실업팀을 어디 갈 건지가 결정이 나요. 저는 이제 끝까지 좀 실업팀을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또 누군가한테 말을 하지 않고 제가 버텨왔던 일들이니까 정말 4학년 2학기 때는 맨날 울었던 것 같아요. 강제 이별이라고 해야 되죠. 네. 그때 어떤 선택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셨어요? 딱 마음을 딱 굳히게 된? 운동 세계는 단호한 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실업팀을 못 가고 대학교를 졸업하면 다른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지도가 제 후배들한테 많이 가거나 아니면 선배들한테 많이 가거나 이런 면들이 많았고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그만해야겠다가 아니라 나 이제 그만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이렇게 느끼고 숙소에서 짐을 싸서 감독님께 이제 그만해야 된다면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집으로 이렇게 해서 돌아갔던 기억이 나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만들었네요. 어떤 상황들이.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직업을 가지는 사이의 텀은 어느 정도였어요? 제가 2018년도 2월에 졸업을 했고 그리고 4월에 입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텀은 한 2달 정도였던 것 같고요. 텀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나 같으면 한 1년은 놀았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살면서 놀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본 적도 없고 휴가를 가져본 적도 없고 그래서 너무 놀고 싶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합숙 생활을 끝내고 집에 들어갔더니 부모님께서 대학교도 졸업했는데 취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빡셌다. 네. 그리고 또 자기 주도적으로 이제 삶을 살다 보니까 맞는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체육 계열로 취업을 해보고 싶다 해서 여기저기 한 원서를 넣었었어요. 네. 그중에 성균관대학교가 있었던 거고 운 좋게 합격을 해서 거기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하게 된 거였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첫 번째 가졌던 그 복싱 선수라는 직업과 이별을 이제 완전히 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아직 앞으로도 계속 이별을 겪어야 될 것 같으세요? 직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별을 완벽히 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작년에도 시합을 한번 나갔어요. 네, 왜냐면 이제 경찰 특채가 생긴 거예요, 복싱 대회에. 일을 하면서 준비를 했지만 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시합을 했어요. 꼭 시합 링에 올라가는 순간 너무 긴장이 되는 그 느낌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 시합을 졌어요. 근데 그 순간 남았던 미련이 다 털렸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난 이제 안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만해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오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작년이었군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일을 구직을 하실 거고 어딘가에서 일을 하실 텐데 어떤 가치가 제일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인데요. 일은 경제적으로 이제 살려고 하는 거긴 한데 그렇다고 돈을 많이 준다 해서 제 시간을 다 소모하면서 하고 싶지는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느냐 아니면 돈을 보고 좋아하지 않아도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 하느냐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좋아하는 일이 돈이 좀 적더라도 하고 싶다. 왜냐면 보람이 있는 것 같고 다른 생각을 덜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일이나 뭐 연봉 이런 걸 신경을 안 쓰게 되고. 아니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 게 저희가 이 콘텐츠를 찍게 된 처음 시발점이 자꾸 딴 생각을 제가 일을 하면서 하게 되는 거죠. 뭐 얘는 무슨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저 사람은 또 어떻게 일을 하는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일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고 좋아하는 일이면 딴 생각을 할 필요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뭐 효율도 올라갈 거고 그러다 보면 조금 느리지만 나의 연봉도 조금씩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사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면 좋아하지 않게 된다라는 그렇죠.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좋아하지도 않은 일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더 싫어지겠어요. 정말 두 번째로 중요한 거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럼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 뭐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전 동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일은 힘들어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자기가 선택을 했고 그런데 이제 동료들이 좋지 않으면 그 일하는 시간들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지만 주변 네. 동료의 영향이 좀 크지 않나. 그러면은 진주님 삶에서 일이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한 70%? 제 제 전부는 될 수 없지만 그래도 매우 중요하다. 네. 일을 하는 게 삶에서 좀 활력도 되고. 있고 또 사람도 만나고 사회생활을 하는 게 저는 좀 좋더라고요. 그럼 70%나 이제 차지하고 있는 이 일을 떠받드는 건 또 30%의 일상일 텐데 네. 꼭 해야 하는 루틴 같은 게 있다거나 좀 북돋아주는 일상들이 있을까요? 루틴이라고 할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활동은 잠자기? 잠을 자야 컨디션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컨디션 관리를 하러 잠을 많이 자고 그리고 운동선수 때는 그 운동을 하루에 4번씩까지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운동을 너무 오래 해서 안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무거워지고 그런 기분 때문에 제가 운동을 다시 시작해서 요즘은 하루에 거의 7-8km씩은 항상 뛰고 있거든요. 그 정도 루틴? 네. 루틴이라고 하면 이렇게 가볍게 말씀하시기에는 너무 큰 부분을 차지할 것 같고 분명히 진주님 일상에도 되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 일이라는 게 진주님한테 어떤 의미가 제일 큰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보통 사람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명함을 주거나 무슨 일을 하는지 뭐 그렇게 많이 소개를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에게 일이란 저를 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빠르고 간편하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약간 병에 라벨링을 하듯이 네. 그렇게 자기를 라벨링해주는 어떤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일이. 네, 맞아요. 그러면 이 정도로 오늘 진주님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저희도 나름 이제 유튜브를 데뷔하는 거니까 마무리를 유튜버답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맞췄거든요. 네, 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